그런데 이제 왜 못 만드냐면 원칙이 있고 예의가 있고 예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예의적인 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법은. 왜 재산법은 왜 예의를 두냐면 헌법 제23조에서 재산법을 국민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뭐 하지 마라 그래 버리면 안 돼. 법을 만들 때 재산권을 뭐뭐 하지 마라 대신 예의인 경우는 뭐뭐 할 수 있다고 항상 출구를 줘야 돼요. 출구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뭡니까? MPN. MPN은 뭘로 끝납니까? 두 문자 15개 끝나죠?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정요고 배출. 은행이 대출해준 자산을 5가지로 구분합니다. 몇 가지로 구분한다? 5가지. 그게 이제 정요고 해추예요. 정요고 해추. 정상, 요주의, 고정, 해수은, 휴전소식. 그런데 고해추를 NPL이라고 해요. 뭐라고 하면 다 같이? 고해추를 NPL. 지금 몇 번 이제 틀을 잡아놓고 계속 강의가 들어올 거예요. 내용은 이제 전체 틀을 잡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은행이 왜 NPL을 파냐는 거예요. 은행이 왜 NPL을 파느냐. 그게 자대부 사상이에요. 그게 뭐라 다 같이? 은행이 NPL을 파는 이유가 자대부 사상 때문에 그렇다. 자기자본 비율, 대출 충당금, 부실채권 비율, 그 다음에 사후정산 비용 증가, 상당. 이게 우리 벽에 다 있죠? 자대부 사상. 그런데 은행이 NPL을 팔 때 유동화회사한테 직접 안 판다고 했죠. 유동화회사한테 안 팔고 누구 은행한테 판다고 했어요? IB은행한테 판다고 했잖아요. IB은행한테. 그 IB은행이 우리나라에 여의도에 200개가 있다. 200개. 그게 유대야, 우키, 유미케이파, 코라고 했죠? 대표적인 IB 투자은행입니다. 유대야, 우키, 유미케이파. 이제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이거 공부해 놓으면 뭐 떼돈이라기보다는 중요하지만은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 버는 거는 자기 팔자인 거예요. 자기 팔자. 운이 있어야 돼, 돈도 운이 있어야지. 우리 그잖아요. 맨 바람 피고 다니는 사람은 잘 안 걸리죠? 근데 우연히 한번 동창을 만났는데 커피 한잔 먹으니까 들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도 사기꾼도 맨 사기치는 사람들은 사기꾼 처벌을 받질 않아요, 전혀.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근데 우연히 한번 나쁜 짓 하면 꼭 밝힌다고. 그래서 유대와 우키, 유니케이파에서 이게 이니셜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은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가 대부분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유동화회사가 땡땡땡땡땡땡땡 나오니까 그 회사 담당자를 어떤 회사가 된지를 알아야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유동화 물건 찾아서 담당자하고 딜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담당자를 찾는 것부터가 브레이크가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문으로 다 같이 뭐였습니까? 유. 대신 FNI는 우하고 애하고 하나 FNI는 H. 그 다음에 우리금융은 W. 그렇죠? 그리고 이시자산은행이 R. 이걸 외워야 돼요. 그래야죠.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유재산이라고 보유재산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경매정보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사건이 돼요. 그럼 그 사건을 보고 거기에 누구를 찾으면 된다? 담당자. 그래갖고 헬로 이제 그 D라는 번호를 갖게 될 테니까 그러면 회사가 10억짜리 뭐 7억 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누굴까지만 끌어오는 방법도 있겠죠. 그걸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제 IB은행이 유동화회사를 만들죠. 유동화회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유동화 NPL이 있고 비유동화 NPL이 있고 비유동화 NPL은 농자 NPL이 있고 비농자 NPL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NPL에 접근하는 방법이 런세일. 런세일은 뭐라 했습니까? 채권 양도. 두 번째가 채무인수라고 그랬죠. 그런데 채무인수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원래적, 본래적 채무인수와 변형된 채무인수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동화에서 가면은 대부분 뭐 한다고 했어요? 변형된 채무인수를 한다고 그랬죠. 이거 정리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 이제 원래적 채무인수는 453, 454 민법. 그런데 변형된 채무인수는 민법 조문이 없어요. 당사자의 약정이니까. 요건 이제 넌셀이잖아요. 넌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유동화회사, 이제 IB은행이 SPC라는 유동화회사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럼 유동화회사는 유동화법을 따른다고 그랬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따르면 특징이 몇 가지가 있냐는 거예요. 왜 유동화회사 유동화법이라는 말을 쓰냐는 거지. 그러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따르면 대피 등 부출이라는 특별 규정을 적용받아요. 다 같이 무슨 규정을 적용한다? 특별 규정. 예를 들어서 채권 양도를 하면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거든요. 채권 양도를 이게 이제 실행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채권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통지를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따라버리면 SPC는 양수인도 통지할 수 있어요. 양수인도. 그런 특별 규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특별 규정이 다 5가지야. 그게 뭐다? 대피 등 부출.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할 겁니다. 그런데 기본 틀을 좀 잡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5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NPL이 유동화 NPL이 있고 비유동화 NPL이 있다고 했죠. 비유동화 NPL은 농자 NPL이 있고, 농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농협자산관리 공사가 아니라 회사. 농협자산관리 회사가 운영하는 NPL이 있고, 비농자 NPL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5번째가 뭐냐면, 이 농자 NPL, 농협자산은 농협협동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자가 NPL을 할 때는 유동화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비유동화 NPL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왜 농협협동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농협 자산관리 회사를 만들어서 농협하고 수협은 여기서 NPL을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서 운영. 그래서 이 법에서 대지발 검증이라는 한국자산관리공사법 4가지를 준용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법 몇 가지를 준용한다? 4가지. 농자는 특별한 회사예요. 수협협동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수협협동조합의 부실 예방 및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특별법이 있어요. 그런데 농자 같은 회사는 없어. 수협은. 그런데 농자만 있어. 그래서 농자가 만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특별 규정을 하고 있는 그 규정을 4가지를 농자도 준용을 해요. 유동화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자는 어느 법을 준용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을 준용을 해요. 그런데 6번째가 뭐냐면, 오늘 첫 시간부터 너무 빠버리나 봐.
근데 전문가가 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 정도는 머릿속에 DNA가 돼 있어야 MPL 정도는 이제 죽을 수가 있지. 아마 MPL